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안녕하세요. 유안타증권에서 중국 증시를 담당하고 있는 신승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반기 중국 증시 리뷰와 이제 하반기 프리뷰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먼저 상반기 중국 증시 리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작년부터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어쨌거나 코로나19 진앙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먼저 방역에 성공한 만큼 지난해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팩터인 경기 부양책의 강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대표적으로 뭐 LPR 금리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08년 금융위기의 경우 기준금리를 200bp 가까이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우 15bp, 30bp 이렇게 인하를 했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낮았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M2 증가율이 굉장히 낮게 유지했어요. 보통 한국이랑 한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낮았죠. 뭐 미국은 20 몇 프로,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는 특히나 이제 1월 들어서는 인민은행이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지나친 과신, 그리고 유동성 환경에 대한 오판 때문에 유동성 좀 긴축을 되게 앞당겨서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투심에는 굉장히 악화를 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이후로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상해 심천 모두 어느 정도는 조금 올랐는데, 물론 이게 뭐 한 2,700포인트에서 한 3,200 오른 거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글로벌 증시 비교하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오투안 50이라는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기관들이 계속 사 모았던 그런 대형 우량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00%, 200% 오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 내에서도 좀 편차가 굉장히 심했다. 다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수 자체가 많이 오른 건 아니니까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는 부진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풀린 돈은 어쨌거나 돈을 또 안 푼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풀린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런데 A주 증시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동산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A주 거래대금 보시면요, 작년 7월에 피크를 한번 찍었어요. 보통 중국에서 상해 심처 양시 거래대금에서 1조 위안이 넘으면은 증시 굉장히 잘 도네,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네,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작년 7월, 8월에 그 정도 가고, 그 이후로는 계속 8천억 위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그렇게는 좋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돈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전까지, 그러니까 2016부터 2018까지 일선도시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하다가,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작년 코로나 이후에 2분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일선도시 이런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3월, 4월 모두 YOY로 10%가 넘으니까 지금 굉장히 급등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저에는 중국이 아무래도 증여세, 상속세, 부동산세 모두 현실적으로 이제 제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래도 좀 더 증시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좀 더 열중하게 만든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더 최근으로 들어와서 1월 말 이후에 중국 증시가 좀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1월 중하순에 특히나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회수 조치를 일정 부분 단행을 했어요. 아주 많이 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시장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회복에 대한 과한 자신감, 그리고 그 당시에 시중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고 여겼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주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 자산 버블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고자 유동성 긴축 스탠스를 조금 보였었는데, 시중에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왔고, 특히나 이때 1월 중하순이었는데 중국에서 보통 레포 금리 많이 보거든요. 시중금리 볼 때 이때 확 위로 튀었었죠. 그리고 이 시기가 정확히 1월 중하순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딱 위로 튀었을 때예요. 1.7까지.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서 특히 이제 지수보다는 아까 말한 이런 파워탄주, 기관 매집주,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한 2개월가량 한 30%씩 하락을 했죠, 대부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빠듯한 종목들이 작년 이후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뭐 100%, 200%씩 갔었는데 1월 중하순 이후 2달 동안 30%가량 하락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리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환경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단 GDP 성장률을 보면은 1분기에 나쁘진 않았죠. 어쨌거나 18.3% 사상 최대 분기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보다는 살짝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어쨌건 좀 작년 1분기가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그런 기저 효과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좀 QOQ, 그러니까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이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3.2%, 그러니까 3%대에서 움직이다가 올 1분기에 0.6%로 급락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당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실물 경제 지표 보면은 특히나 소매 쪽이 굉장히 많이 하회를 했어요. 컨센보다 거의 7%포인트 하회를 했으니까 이제 수요 측면, 수요 국면이 굉장히 생각보다 좀 부진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통화 지표도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게 M2 증가율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화 공급량이 컨센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실물 지표도 그렇고 통화 지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나쁘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부진을 하면은 어쨌거나 인민은행이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고요. 실제로도 4월 말에 열렸던 정치국 회의에서 못을 박았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내외 경제 환경 진단을 하는데 경제 회복 불균형, 아까 말했다시피 수요도 부진하고 산업 생산 같은 부분도 생각만큼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매크로 정책, 특히나 통화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강조를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급격한 출구 전략은 없을 것이다. 즉 급격히 긴축으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춘절 이후에 이게 이제 공개시장 조작 추이인데 춘절 이후에 유동성 회수 부분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안정적인 유동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시중금리 역시 아까 레포금리 말씀드렸는데 2%대 초반에서 최근 2달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5%까지 아주 많이 내려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점은 뭐냐. 사실은 춘절 이후에도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2월 18일이 춘절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일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달 반 동안 즉 4월 말까지 정말 기관들이 특히나 기관들이 극단적인 PPI 상승에 배팅을 했다. 즉 시크리컬 장세가 한 달 반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이 기간 업종별 수익률을 보시면은 철강 23%, 그리고 광산 12%, 뭐 유틸리티, 에너지, 그쵸? 건자재, 부동산 죄다 시크리컬 쪽만 갔어요. 특히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비철금속이나 뭐 구리광산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뭐 식음료나 뭐 전자나 바이오나 성장주들 거의 다 좀 매도세가 많았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말씀을 드렸는데 리커창 총리가 지금 5월 10일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18일에도 그렇고 지금 여러 차례 원자재 가격 급등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할 것을 각 부처에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산시에 많은데 당산시 관리 당국이 철강 기업들 불러다가 특히나 이런 매점 매석을 통한 인위적인 가격 조정 또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을 할 것을 통지를 했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 한 2주 동안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원자재 급등은 아주 우려하는 시기는 좀 지났다고 보고 지금 또 우려를 하는 게 어쨌거나 CPI는 그렇다 치더라도 코어 CPI는 얼마 안 올랐죠. 근데 PPI가 지금 되게 우려를 하는 지점이에요. 5월 PPI 같은 경우는 6점 후반대에서 형성을 했고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기저효과의 소멸과 또 경제 성장의 이런 둔화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이제 PPI 상승세는 앞으로 1개월 혹은 2개월 정도 유지를 하고 하반기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절 이후 한 달 반 동안 이루어진 이런 시크리컬 장세는 좀 소멸이 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클리에서 언급했지만 이제 타이틀이 이제 다시 보자 성장주예요. 그래서 최근 2주 동안의 유의미한 변화는 제약, 뭐 아니면 전기차, 방산, 신에너지 이런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근저에는 아무래도 지금 풍부하긴보다는 어쨌거나 긴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도 뭐 DR007이나 R007, 15금리 이런 거 보면은 시중 금리가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유동성 환경 내에서 또 상대적으로 낮아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업황 개선이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특히나 헬스케어, 이제 의료기기 쪽, 그리고 전기차 산업체인, 반도체, 신원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망이 좋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다시 이쪽으로 배팅을 한다. 성장주로 다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걸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1월 이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이쪽 지표를 보면은 업종별로 가장 투자를 많이 했던 데가 IT 하드웨어, 그리고 헬스케어, 신에너지, IT 소프트웨어, 죄다 성장주 쪽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상장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도 이거에 맞춰서 성장주에 다시 배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이제 수급에서 외국인들 뭘 샀을까?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뭐 1월에 있었던 그런 하락장에서도 외국인들 어쨌거나 계속 중국 주식 사 모았죠. 좀 롱텀하게 보는 것 같고 4월 후성강도 섹터별 순유입액을 보시면요. 외국인들도 IT 하드웨어, 헬스케어,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신에너지 이쪽 성장주 많이 사 모았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보면은 CATL 뭐 너무나 유명한 배터리 업체죠. 전기차 배터리 업체고 융기실리콘, 태양광 업체, 동방제보 이거는 이제 우리로 치면 뭐 키움, 영웅문 같은 그런 금융 소프트웨어 혹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 사이트. 그래서 상위 3개 종목 모두 대표적인 성장주로 채워졌다. 그래서 오늘 뭐 중국 증시 프리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요약을 하자면은 그간 중국 증시가 부진했던 원인은 아무래도 작년에 있었던 낮은 강도의 부양책과 그리고 1월 중하순 있었던 이런 유동성 긴축 스탠스 때문에 지수보다도 우리들에게 좀 더 익숙한 그런 대형 우량주 위주로 급락을 했어요. 한 30%가량. 그리고 최근 한 1, 2개월을 보면은 특히 춘절 이후를 보면은 인민은행은 확실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출구 전략은 없을 것이다. 이거를 믿고 지금 다시 사모고 있는 분위기예요. 최근 중국 증시 변화를 보면은 춘절 이후 2월 18일부터 4월 뭐 초까지, 4월 중순까지 있었던 그런 시크리컬 장세는 확연하게 좀 둔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좀 다시 봐야 될 타이밍이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 지난 2달간 꾸준히 중국 A주를 샀다. 근데 4월 데이터를 보면은 전자,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등 성장주를 많이 사모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중국 증시를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투심 측면에서는 좀 제한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럼 여기서 뭐를 사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크리컬을 또 베팅을 하는 거는 좀 막바지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잘 알고 있는 이런 대형 우량주, 뭐 파워탄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익숙하죠. 뭐 귀주모테나 오량액이나 뭐 아니면 메이디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가져갔던 그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통 업종별 1등 종목이 많죠. 그리고 뭐 높은 ROE, 저 PER, 뭐 아니면은 아예 높은 PEG, 고성장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저 PER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1월 중하순에 많이 하락을 했었던 건데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밸류가 약간은 거쳤다. 그 밸류 부담이 많이는 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섹터로 보면은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주 종목들이 있고요. 해천미역 같은 우리로 치면 뭐 CJ 제일재단 같은 애들
뭐 플랫폼 아니면 가전, 헬스케어 이런 애들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 오늘 증시만 본다 하더라도 이쪽 애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업황 개선의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가전 같은 종목, 뭐 메이디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비중 확대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테크 사실 한국에 이제 항생테크 지수가 작년 8월에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홍콩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대형 운용사들 3-4개 정도에서 작년 12월에 또 출시를 했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하드웨어도 있긴 하지만 이제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국 그리고 홍콩 종목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성장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손이 안 나가는 거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메이탄이나 징동 같은 이런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 반독점 이슈를 가지고 지금 길들이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이게 1, 2개월 내에 다 사라질 게 아니고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중국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의 이제 반대편에 서는 거는 투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얘를 글쎄요 추매하거나 물타기를 하는 거는 약간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올해 3분기, 4분기 정도에는 매입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성장에서 가장 뛰어난 섹터 그리고 아니면 ETF가 항생테크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최근 A주 증시에서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성장주로 좀 다시 틸트가 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투자 포인트는 어쨌거나 연초 대비 밸류가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장비나 의료기기나 전기차 산업체인, 방산 이런 섹터들이 지금 업황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섹터 로테이션 차원에서 지금 다시 성장주로 틸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천천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섹터들 종목들 잘 알고 있으면 지금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 증시 리뷰하고 프리뷰도 했었는데 물론 중국 증시가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손이 잘 안 나가는 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 충분히 투자 기회는 찾을 수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가지 부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